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상하수도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일반 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기금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또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 납세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원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가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리요, 경례. 네, 반갑습니다. 먼저 거제 시민의 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인 거제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2024년도 거제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거제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 세출 결산 주요 내용을 별도 배부하여 드린 2024 사업년도 거제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개항입니다. 총 수입은 314억 4,510만 원이고 총 지출은 283억 9,135만 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30억 5,3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질 좋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노후관 개량 27.8km, 누수탐사 112km, 블록 및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일식을 진행 중에 있으며 배수지 내부 보강 및 점검구 개선 등을 통해 유충 등 이물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내 배수지 위생관리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상수도 시설 관리와 수질 관리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돗물 수량의 안정적 확보와 열악한 상수도 공기업 경영 개선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을 통한 지방 상수도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여 상수도 공기업 경영 개선은 물론 유수율 향상과 부족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직원에 관한 사항은 결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연도별 업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 상단부 2번 항목 우리시 급수인구는 외국인 포함 24만 7,941명으로 전년 대비 2,130명이 증가했으며 상수도 보급률은 98%입니다. 3번 항목 시설 용량은 1일 8만 5,530톤으로 이륜 정수장의 자체 정수 용량은 1일 4,000톤이며 광역 배분 계약량이 1일 8만 1,530톤이며 남강 광역 배분 계획량은 1일 11만 9천 톤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4번 항목 급수 부분의 연간 총 생산량은 2,929만 톤으로 전년도 대비 91만 톤이 증가했습니다. 1일 평균 생산량은 8만 241톤,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330.2톤, 연간 총 조정량은 2,296만 톤으로 유수율은 78.4%입니다. 그리고 급수공사 건수는 483건입니다. 12페이지 5번 항목 총괄원가는 1,485.31원으로 전년 대비 67.67원 감소하였으며 톤당 평균 요금은 882.76원,
가정용 평균 요금은 톤당 717.53원입니다. 요금 사용 구간 단가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으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경영 손익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수익은 263억 8,985만 원이고 총비용은 291억 6,782만 원으로 당기 순손익은 마이너스 27억 7,796만 원입니다. 수익은 전년 대비 24억 8,637만 원 증가하였으며 그 이유는 경기 불황에 따른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상수도 운임자 부담금 세액 감소에 따라 일반 회계 지원금 보전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비용은 2024-3년도 정부 보조금 반환이 없어 기타 자본적 지출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9,19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건설 계량 수성공사 개요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사업 운영 성과입니다. 옥산마을 급수구역 확장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동부면 산양 4길 1원 상수관로 매설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옥동마을 상수관로 매설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수월동 64번지 1원 상수관로 교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9페이지 2024-3년도 유수율은 78.4%로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노후관 교체 공사 650m와 누수복구 164건을 실시하였으며 ICT 점검 정비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노수도 보호통 교체 및 관로 부속 설비 교체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였습니다. 31페이지부터 78페이지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79페이지 예산 결산 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종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자금 결산 중 수입은 314억 4,510만 원이며 영업수익이 207억 6,290만 원, 영업액 수익이 53억 6,600만 원, 시설 분담금 및 보조금 수입인 자본 잉여금 수입 28억 6,519만 원, 2월 재원 충당금이 13억 3,24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수입은 8억 1,99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출 결산액은 283억 9,135만 원으로서 정수 생산관리, 급수공사 관리 등 수익적 지출은 244억 2,531만 원이고 상수도 시설 관리 및 일반 행정 운영 관리 자본적 지출은 28억 2,397만 원이며 예비비 예산액은 3억 원으로 사용 내역은 없습니다. 81페이지 하단 차기 이월액은 30억 5,374만 원이며 그중 순세계 잉여금 8억 1,469만 원, 사고 이월금 1억 7,940만 원, 건설 계량 이월금 19억 4,912만 원, 계속비 이월금 1억 1,051만 원입니다. 82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는 방금 설명드린 결산 총괄의 세부 내용입니다.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부터 134페이지 경영 분석 지표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 급수 수익 및 총괄원가입니다. 연간 생산량 약 2,928만 톤 중 연간 조정량은 2,296만 톤으로 급수 수익은 202억 7,060만 원이며 아래 2번 영업비용과 3번 자본비용 그리고 4번 영업의 비용의 합해서 5번 기타 영업 외 수익과 6번 영업의 수익을 차감한 총괄원가는 341억 659만 원이며 톤당 평균 요금은 약 882.76원으로 전년 888.2원 대비 5.44원 감소하였으며 톤당 원가는 1,485.31원으로 전년 1,552.98원 대비 67.67원 감소하여 단위당 원가 대비 요금을 나타내는 요금 현실화율이 59.43%로 전년도 57.19% 대비 약 2.24% 증가하였으며 68.26%의 요금 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인 거제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2024년도 거제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거제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 세출 결산 주요 내용을 별도 배부하여 드린 2024년도 거제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페이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사업보고서 총괄입니다. 총 수입은 1,734억 8,157만 원이고 총 지출은 1,080억 266만 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654억 7,8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 처리시설 현황은 총 8개소이며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을 단위 하수 처리시설 35개소를 운영하여 우리 시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함으로써 거제 연안의 청정해역 수질 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직원에 관한 사항은 결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1페이지 연도별 업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 상단부 2번 항목 우리시 하수 총 인구는 애국인 포함 24만 7,941명이며 하수 처리 인구 20만 200명으로 하수도 보급률은 80.7%가 되겠습니다. 3번 항목 하수 종발 처리 시설은 43개소로 총 시설 연장은 43km이며 처리 시설 용량은 1일 6만 4,826톤, 하수 전수는 21만 2,304전입니다. 4번 항목 하수 부분의 연간 총 하수 처리량은 1,708만 8,933톤, 1일 평균 하수 처리량 46,819톤이며 1일 최대 하수 처리량은 82,352톤, 시설 가동률은 127%이며 연간 총 부가량은 1,538만 6,294톤입니다. 12페이지 5번 요금 항목의 톤당 총괄원가는 전년 대비 12.16원 감소한 3,008.6원이며 평균 공급단가는 787.87원입니다. 요금 사용 구간 단가는 매년 요금 인상함에 따라 변동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결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경영 손익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익, 이자 수익, 타액의 지원금 수익 등을 포함한 총 수익은 404억 459만 원으로 전년 대비 72.8% 증가하였고 하수 처리장 관리비, 관가상각비, 이자 비용 등을 포함한 총 비용은 323억 4,4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0.65% 증가했습니다. 총 수익은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뺀 당기 순이익은 80억 6,014만 원이며 전년 대비 168억 1,130만 원 증가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9페이지 손익계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의 건설계량 수성공사 개요는 결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페이지 2024년도 사업 운영 성과로는 거제중앙, 장성포, 하청 공공처리시설 증설을 통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기반 시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하수 처리시설 증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도 거제시 하수 설리지 건조시설, 거제중앙 하수관로 정비사업, 산달, 하도, 어구법동, 영월, 부춘, 대계, 구천연담, 신계마을의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해당 마을의 주관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 있으며 장성포 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 사업, 거제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추진 및 연간 8억 원의 준설 사업비로 민원 발생 지역과 준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상시 하수관로 준설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현 및 장평, 중국지구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 침수 예방 사업을 시행하여 반복되는 침수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부터 117페이지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는 결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19페이지 예산 결산 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예산 결산 보고서 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예산 결산 보고서 자금 결산 중 수입액은 총 1,734억 8,157만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32억 3,114만 원 15.46% 증가했으며 수입 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등 영업 수익 119억 1,983만 원, 이자 수익 등 영업외 수익은 289억 599만 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보조금 수입 및 원인자 부담금 수입인 자본잉여금 수입은 649억 2,434만 원입니다. 유보자금은 3억 6,252만 원, 2월 재원 수입은 사고 2월, 건설 개량 2월, 계속비 2월 포함 673억 6,887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 예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1,080억 266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253억 3,963만 원, 30.65%가 증가하였습니다. 지출 결산 세부 내역으로 인건비, 하수 처리장 운영비 등 수익적 지출은 190억 3,085만 원이며 하수도 시설 관리 및 하수도 시설 건설 등 자본적 지출은 483억 8,851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사항은 없으며 2월 예산 지출은 405억 8,330만 원입니다. 세입 세출 차익인 차기 2월액은 654억 7,890만 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44억 7,980만 원, 사고 2월금 22억 2,267만 원, 건설 개량 2월금 29억 8,919만 원, 계속비 2월금 559억 8,723만 원입니다. 다음은 186페이지부터 259페이지 예산 결산 부속 명세서는 결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3페이지부터 265페이지 경영 분석 지표에 대한 결산 자료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은 하수도 사용료 수익 및 총괄원가이며 연간 하수 처리량은 약 1,708만 톤, 연간 조정량은 1,538만 톤으로 하수도 사용 수익은 121억 2,239만 원입니다. 총괄원가는 아래 2번 영업 비용에서 3번 자본 비용, 4번 영업의 비용 합계해서 5번 기타 영업 수익과 6번 영업의 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462억 9,122만 원이며 총괄원가와 하수도 사용 수익의 차이인 결함액은 341억 6,883만 원입니다. 톤당 평균 요금은 약 787.87원으로 전년 대비 239.78원 증가했으며 톤당 원가는 3,860원으로 3,008.6원으로 전년 대비 12.16원 감소하여 톤당 요금 대비 원가를 나타내는 요금 현실화율이 26.19%로 전년도 대비 7.95%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0페이지부터 275페이지 세입세출 일개표 재정지원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4 사업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4 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과 상하수도가 소관 일반 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석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네, 바랍니다. 가장 고생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결산 검사 의견서에 예. 보면 우리 장곡마을 금곡마을 이내에 왜 한교소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 부지 선정 에러로 이거 집행을 못하고 전액 삭감을 했네요. 예, 예. 그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금액을 이제 삭감한 거는 금액을 이제 조정을 이제 한 부분입니다. 국비 조정을 통해서 지금 사업 진행이 좀 늦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다른 데 사업 집행이 되는 곳으로 좀 그 금액을 조정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 금액을 조정했습니까? 예. 국비 그런데 조정. 우리 개선 근거 사항에는 이거 좀 예산 유혈 승인 처리하여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권고합니다라고 문제점 개선 사항 근거 사항에 넣어놨네요. 예. 그 우리 과는 그렇게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불용시키는 게 아니고 예.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예산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요. 예. 그 지하수 시설 관리 사업에 그거는 아예 사업을 아예 못했는 것 같은데. 지하수 시설 관리 개보수. 잠깐만요. 39페이지 혹시 검토 보고서 갖고 있어요? 저 그 자료 없는데. 현상금서 연서. 네. 요거 그 자료 제가 없어가지고. 뒤에 자료. 예. 지금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 부분 말씀하시지. 예. 이 부분이 뭔가 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 지하수 영양 조사라고 해서 매년 한 98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뭔가 하면 저희가 지하수를 운영하면서 주변 지역에 미치는 그 피해라든지 그런 우려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영양 조사를 실시하려고 지금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했다가 저희들이 뭐 장터도 그렇고 이 부분에 집행할 곳이 없어서 이 부분이 남게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저희 한 1,000만 원 정도는 계속해서 지금 확보했다가 저희들이 이제 그 미집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예를 들어서 전에 같은 경우에는 동부에 뭐 샘물 허가 낸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이제 수위 관측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지하수 영향 조사할 만큼 이제 그런 것이 안 나오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하수도 계속 이제 고갈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편성은 매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 추경에 변경을 해야 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결산 추경 때 이런 부분은 좀 저희 조정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 없도록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 불용액 가다 부분에 한 건 지적을 받았거든요. 예. 우리가 이 43페이지 우리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 사업 지원 예. 이게 불용이 한 9,500만 원이네요. 예. 앞으로는 이 부분은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소규모 시설에 대해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이제 그 면동에서 그 뭐 고장이 펌프 고장이라든지 이제 그런 고장이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수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업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속 사업하는 게 아니고 면동에서 받아 하다 보니까 사실 사업비가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을 갖다 안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이제 받는데 우리가 이게 항상 고장을 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장 수리 개념으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 집행 잔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불용액이 많이 좀 발생하지 많습니다. 않도록 그래서 예. 이제 올 그 금년에는 저희들이 그 저희 팀장 보고 이 부분이 매년 이렇게 맨 동에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한번 보고 실제적으로 노후 그 시설물이 노후돼 가지고 우리가 좀 먼저 선 투자액 할 수 있으면 예산이 있으니까 좀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팀장들한테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어쨌든 이게 집행이 어려울 그 같으면 우리 추경 예산 때 예. 다른 뭐 신규 사업으로 전환을 하든지 그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사용하시라. 예, 이분은 이제 도비 그 보조가 돼서 저희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기는 그건 안 곤란하고 돼요. 예, 소규모 수도 시설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말별로 좀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상하 수도가에는 우리 공사 예. 설계 변경 예. 건수가 많더라고요. 저희들은 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거의 공사가 지하 구조물입니다. 지하 구조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만약에 보도 쪽을 저희가 만약에 공사를 한다고 가정을 해도 그 보도 부분에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당초에 예측했던 네.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 변경도 중간중간에 실증 보고를 통해서 받고 그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려고 하는데도 중간중간에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어쨌든 계획 단계부터 좀 어쨌든 해오던 사업이고 예, 예. 거의 똑같은 사업의 반복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좀 계획 단계부터 좀 면밀히 검토해서 예. 이 설계 변경이 과도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예.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이것도 아마 검토 보고서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좀 예,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기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보고서 이렇게 이제 하수도 하고 상수도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좀 하수도 8페이지 우리 이제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87억에서 예. 이제 플러스 80억으로 이렇게 늘었다 아닙니까? 예. 이게 하수도- 어떻게 그리 예, 하수도 이거 감사 보고서. 감사 보고서. 이 감사 보고서는 따로 없습니까? 결산 아니, 감사 그 결산 감사 보고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내용은 이거 안 재무제표에 대한 주니까 요거 재무제표에 대한 태양 회계 법인에서 회계 감사 그, 감사 보고서 이 부분 말씀이에요. 제가 보기엔 예. 이게 이제 이게 회계 우리 회계사님들이 네. 이 자료 해가지고 예, 예. 요약본이 이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내용이 예. 예 단기 순 그러니까 결손금 처리 계산서 우리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 감사 보고서 이렇게 보니까 물론 뭐 요 우리 책자에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게 갭이 무려 160억 가까이 되는데 예, 예. 그 주요 요인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극적인 뭐 변화가 생길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매년 30% 요금을 인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 하수도 현실화율이 좀 올라가고 이제 예, 예, 요금- 민은 더 많아지죠 사실. 그다음에 요금 인상하고 저희가 그 회계 감사 보고 결산 감사를 할 때 네네. 예를 들어서 지금 실제적으로 준설 공사 같은라든지 그런 부분은 실제 자산에 대한 그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동안 했던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자산의 그 평가액 산정이 되다 보니까 자산 가격이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재평가를 하면서 감가상각비가 좀 감소가 됐어요. 그런 네네.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이번에 좀 단기 그 손익이 많이 그 증가한 부분은 요금이 감가상각액이 감소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감가상각액은 그러니까는 장비라든지 뭐라든지 뭐 이렇게 구축물이라든지 상각률이 구축물이라든지 예, 예. 상각률이 정해져 있는데 예, 예. 저희가 재평가하면서 그 부분이 많이 자산 조정됐습니다. 재평가를 하면서 예, 예, 하면서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금 현실화율이 지금 당초보다 약간 좀 더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됐네요. 예, 예. 그게 하여간 저도 뭐 회사 다닐 때 보니까 뭐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담보 잡을 게 없으면 자산 재조사를 해가지고 예. 자산 가치를 상승시켜가지고 은행 대출을 받기도 하던데 지금 우리가 부채 총계액이 2024년도에는 이제 126억입니다. 예. 이게 그거죠. 우리 저 공적 부채죠. 예. 공공부채로 해야 됩니까? 지금 상하수도
그러니까 상수도 특별회계는 부채가 하나도 없고 예, 다 갚았습니다. 다 갚았고 예, 지방세 다 갚았습니다. 지금 하수도 140억. 140억이 원금입니까 그러면? 예, 원금입니다. 145억이 원금이고 그러니까 뭐 전년도부터 갚았다는 얘기네요. 예, 우리가 2022년도에 지방세를 발행해서 2년 거치 8년 상환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책자를 보니까 우리 자본 총계가 이 상하수도가는 지금 상수도가 상수도 특별회계는 이렇게 보니까 예. 이게 부채와 자본 총계가 1950억에서 1620억으로 예, 330억 정도 예. 감소를 했는데 예. 그건 또 왜 그럽니까? 그럼? 몇 지금 아, 왔다 이게, 갔다 하지. 아, 이건 또 상수도 사업 특별하게 감사 보고서에. 예. 그리고 결손금도 340억에서 345억에서 723억으로 이제 미처리 결손금이라 이래 가지고 이게 약 2배 가까이 이렇게 늘었거든요. 2배 넘게. 페이지를 갖다가 완전 좀. 네, 감사 보고서 몇 페이지입니까? 예, 6페이지. 딴 거는 뭐 특별하게 크게 뭐 변화가 없는데 결손금이 이제 미처리 결손금이라 가지고 300 몇 억이 늘고 자본은 또 300 몇 억 감소가 되고 그럼 이 갭만큼 이제 그게 이렇게 자본 총계는 떨어지고 미처리 결손금은 늘어나고 막 이래서 그 되는 건지 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결손. 처리 결손. 이게 일반 이 회계하고 또 이 특별 회계하고 기업 회계를 쓰니까 결손금 3페이지. 3. 여기도 결손금이 그렇네. 이게 하수도 특별회계도 미처리 결손금이 약 1,000억 넘게 늘었는데 이 두 개만 설명해 주시고 뭐 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설명이 다 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 내용상에 미처리 보면 결손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자 가지고 계시죠. 안 그러면 과장님 담당 팀장님 직접 답변하면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이 저희 자산 재평가 용역을 하면서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자산이 감소가 안 되었습니까? 네. 그 예를 들어서 아까 자산이 재평가 제조사에서 예. 재평가에서 올라왔다면서요. 아까 아니 그 자산이 내려갔지. 자산 내려갔다. 왜 그러는가 하면 저희가 자산이 내려가야만이 요금 현실화율이 올라가거든요. 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뭐 준설이라든지 우리가 그 자산으로 잡을 수 없는 비용을 자산을 잡다 보니까 금액이 그만큼 많아졌는데 네. 저희가 재평가 용역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소 부분을 저희가 미처리 결손금에 산입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처리 결손금하고 부채와 자본 총계 이게 결국은 그 금액만큼 서로 플러스되고 마이너스 그러니까 예. 플러스되고 마이너스 되고 그렇게 했다면 되겠네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그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 또 이번에 그- 하수도 또 그거하고 자산 재평가를 하면서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 하수도 미처리 결손금은 그러면 1,000억 가까이
이 차이가 나는데 예, 그 하수도가 더 많이 나지. 1,360억에서 2,230억으로 예, 이렇게 미처리 결손금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그도 아까 그 말씀하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수도를 갖다 자산 재평가 용리를 하게 된 계기가 예.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지금 이제 회계사들이 우리 결산 감사를 할 때 어디에 산입하냐에 따라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네네. 잘못된 건 아닌데 저희가 이제 감사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요금 현실화율을 갖다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다수 지자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준서를 하고 한 이제 보수 보강을 해가지고 내구 연한을 갖다가 오래 할 경우에는 이게 자산으로 잡아주는 게 맞는데 비용을 실제적으로 단순하게 그러면 준서만 하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내구 연한을 증가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 우수 흐름을 갖다가 오수나 우수 흐름을 갖다가 방해 안 한 거기 때문에 자산으로 잡기에는 안 맞다 이거지. 그냥 준서는 그냥 비용 처리만 하고. 그렇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재평가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동안 우리 사용했던 그런 비용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계획했던 하수도 요금 인상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자산 재평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 하수도 요금 이제 현실화율이 개선이 됐다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최초에 목표로 했던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있잖아요. 매년 예, 예. 30%씩. 그럼 그것도 따지고 보면 재조정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30%고 우리가 2026년도까지 돼 있는데 지금 현실화율이 우리가 뭐고 행안부에서는 저희 60% 이상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하수는 아직까지 많이 못 미칩니다. 못 미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저희 부서에서 팀장하고 고민을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 재평가하면서 기존에 뒀더라면 그대로 가서 우리가 현실화율이 조금씩 올라갈 건데 지금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고심을 안 한 부분은 아닌데 워낙 저희가 이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도 상당히 우리가 요건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에게서 전입 오는 것도 좀 문제가 많고. 그건 알죠. 예, 예. 그거 사실 저도 그 물가 심의위원회 들어가지고 그때 같이 예, 예. 심의도 하고 그랬던 사람으로서 그건 아는데 사실은 이제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해야 된다는 현실성. 그런데 시민들의 지금 어떤 요금에 대한 저항, 사실은 이제 그 물가 갑자기 이제 파고 오르니까 특히나 영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올해만 그치는 게 아니고 지금 3년차 24, 25, 26 아닙니까? 예. 30, 30, 30 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정부에서도 하수도 요금이나 상수도 요금 감면에 대해서 뭐 어떻게 고려를 해봐라 이런 뭐 제안도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아까 뭐 자본재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런 상황이 생겼으면 뭔가가 좀 이렇게 좀 시민들 좀 부담을 좀 경감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보니까 뭐 숫자 갖다 붙여 보니까 뭐 현실을 확 근데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거.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들도 실제 물가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저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동결시키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하수도 요금 이제 현실화율이 이제 워낙 낮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고 지금 이제 차이가 지금 아시다시피 아니 그러면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그대로 가되 좀 한시적이든 일시적이든 감면 우리 예전에 코로나 때 그랬지 않습니까? 예. 월세는 뭐 그대로 두되 집주인들이 월세를 감면해줘 가지고 경감을 해주듯이 이렇게 그런 어떤 방법도 그럼 나중에 좀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예. 먼저 그 감면을 없애버리면 좀 현실화율에 맞게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부분도 좀 이 고려를 부분은 이제 하셔야 저희 되겠다. 이제 부서에서만 할 게 아니고 왜 그러는가 하면 저희가 이 감면을 갖다가 우리 추진하게 되면 결국 그 부족분은 일반에게서 충당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거는 예,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우리 그 예산실하고 좀 그 검토를 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했듯이 이런 부분이 우리가 어느 정도 요금 현실화율이 조정을 위해서 약간 올라갔으니까 이 부분에서 약간 어느 정도 감면 그 일시적으로 그 우리 증가 안 시키고 근데 우리가 이제 감면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상승되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보류하는 부분이 되겠지. 그래서 예, 예. 이 부분은 그 원래 어차피 올해는 지금 부과가 다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내년도 뭐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부서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뭐 1%대로 확 떨어졌잖아요. 보통 예. 뭐
2.5%든 3%든 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도 기준으로 뭐 그제도 나름대로의 경제 성장률이 있을 텐데 그 경제 성장률이 개선이 된다든지 현재보다 1% 이상 개선이 되면 감면을 없애버리면 경제가 살아난 거니까 그런 좀 기준점을 해가지고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24 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및 상하수도가 소관 일반 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나가셔도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개선 검사 종편이 뭐 들어가 있는데 아니 그게 감사 보고서 딱 책장 내면 종편이 네. 네. 과장님, 아우 많이 들고 오셨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그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회계와 기타 특별 회계 기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괄 설명에 앞서 같이 온 납세 과장님과 팀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제255회 거제시 의회 1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4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21일간에 걸쳐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검사를 받았으며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안건 설명은 배부해드린 2024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개요에 따라 세입 세출 금액은 억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4 회계년도 일반 회계 및 특별 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 현액은 1조 6,266억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6,405억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3,681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724억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그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개요 별도 유인물을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요거. 예. 네. 요거 보시오. 요거 봐도 돼. 예, 2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조 6,811억 원이며 수납 종액은 1조 6,405억 원, 정리 보류액은 42억 원, 미수납액은 364억 원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831억 원 5.3%가 증가했으며 세입 결산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보조금과 지방교부세로 각각 29.4%인 4,824억 원과 24.2%인 3,976억 원입니다. 자체 수입과 이전 수입의 비율은 각각 15.5%와 57.4%이며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의 비율은 27.1%입니다. 자체 수입은 전년 대비 지방세가 0.8%, 세외 수입이 12.2% 증가했으며 이전 수입은 전년 대비 지방교부세 3.6%, 조정교부금 등은 3% 감소했고 보조금은 10.7%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지출액은 1조 3,681억 원으로 2월액은 2,178억 원, 보조금 반납금은 117억 원, 집행잔액은 289억 원입니다. 지출은 전년 대비 1,315억 원 10.6%가 증가했으며 지출 비율이 높은 주요 분야는 사회복지 26.5%, 환경 16.2%, 농림수산 13.7%, 교통 및 물류 10.6%입니다. 총 1조 6,266억 원의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84.1%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순세기 잉여금입니다. 계산상 잉여금 2,724억 원 중 명시 2월 705억 원, 사고 2월 269억 원, 계속비 2월 1,190억 원 등 총 2,165억 원의 2월 사업비와 보조금 실제 반납금 122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37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41건으로 예산액의 0.08%인 10억 원이었으며 주요 내용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보조,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항만 친수 공간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8억 원으로 46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36억 원을 지출하고 6억 원은 이월했으며 4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출은 일반 예비비 2건에 1억 5,787만 원,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로 10개 부서에서 122건 34억 원을 지출하고 6억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종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 총 11개 분야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1,362억 원에 당해년도 조성액 217억 원을 더하고 사용액 451억 원을 공제한 1,1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3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이전 수익 감소에 따른 세입 여건 악화로 종합재정 안정화 기금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기금 중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이 높은 기금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재난관리기금, 장학기금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 중 각각 78.7%, 8.1%,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먼저 재정 상태입니다. 자산 총액은 4조 7,8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36억 원 2.8%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거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 등 주민 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투자 증가가 주된 원인입니다. 부채 총액은 3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억 원 12.7% 감소했으며 차입금 상환에 따른 장기 부채의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그 결과 시민 1인당 부채는 18만 9천 원에서 116만 원으로 11만 6천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제외한 순자산 총액은 4조 7,4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91억 원이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3%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정 운영입니다. 비용 총액은 1조 3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3억 원, 5.7% 증가했고 인건비 및 민간에 대한 보조금 등이 증가의 주 원인입니다. 수익 총액은 1조 1,6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0억 원, 4.1% 증가했으며 이는 정부 수익관 이전 수익인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수익의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재정 운영 결과인 운영 차액은 1,2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2억 원 7.3%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황입니다.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46억 원보다 8,400만 원 감소한 45억 1,600만 원입니다. 채무 현황은 전년도 말 170억 원에서 48억 원 감소하여 당해 연도 말 122억 원으로 감소 주요 원인은 고현 도시재생 뉴딜 사업, 상문 도시계획도로 대로 3-9호선 개설,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 관련 차입금 조기 상환 등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전략 목표수 14개, 성과 지표수 220개이며 성과 달성률은 86.8%로서 전년도 86.4%보다 0.2% 높게 달성했습니다. 10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 보유 현황입니다. 행정재산, 일반재산, 건설 중인 재산을 합친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2조 8,069억 원에서 당해 연도 말 2,230억 원 증가한 3조 29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보유 현황은 당해 연도 말 현재 1,326개의 보유 금액은 140억 원입니다. 끝으로 지역 통합 재정 통계 보고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9조에 따라 우리 시와 공사, 출자 출연 기간 간의 전출금 등 중복 거래를 제외한 지역 단위의 실질적인 재정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 대상은 우리 시 20개 회계와 공사외 1개 출자 기간, 2개 출연 기간이 되겠습니다. 재정 규모는 세입 1조 7,457억 원, 세출 1조 4,663억 원, 결산서상 잉여금 2,794억 원이며 재정 상태는 자산 5조 800억 원, 부채 3,457억 원으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6.8%입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 회계연도 총괄 제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관련해서 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내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두 분,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요거 새로 제출했는 거 3페이지 한번 봅시다. 요거. 예. 요거 3페이지. 이게 이제 최근 3년간 일반 회계 및 특별 회계 기능별 세출 결산 이제 기금을 제외하고 아까 말씀대로 지금 이제 사회복지가 제일 많이 좀 이렇게 지출이 됐네, 그죠? 예. 근데 이 문화 및 관광이라고 해놓으니까 이게 예. 지금 22년도에는 460억인가? 그죠? 예. 아니 다른 거 볼 거 없고 요거 보고 있습니다. 예. 문화 및 관광이라니까 이게 지금 이 문화는 뭐고 관광은 뭡니까? 이걸 왜 같이 합산을 해놨죠? 이거는 예. 그 저기 예산의 세출 예산의 분류 체계로 그게 여기- 중앙부터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통영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쪽에 370억을 쓴다 그러는데 근데 우리는 여기는 문화하고 관광을 합산을 해놓으니까 여기서 또 이제 예. 뭐 문화로 분류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문화로 분류를 했을 때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한번 필요하시면 자료를 나중에 만들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 이 관광이 태반이지 문화는 내가 봤을 때는 그때 그 박정호 시장 때 보니까 뭐 70억 미만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문화예술 쪽에.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한번 그 의원님 결산서 161페이지에 보시면 161페이지. 예. 그
그 문화관광 분야에 또 세부적으로 제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61페이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161페이지 문화예술 부분에 보면은 지출액이 문화예술 부분은 네. 228억 원 되어 있고요. 228억 원. 예. 이게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이 시설비가 포함 안 되고 이렇게 많을 수가 없는데 문화예술에. 아마 문화예술 정책 사업별로 이제 분류했을 때 문화예술과나 이런 쪽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그렇게 분류를 할 것 이게 이제 같습니다. 문화예술 돼 있네요. 예, 200억 문화예술하고 관광, 체육으로 체육. 이렇게 예. 분류를 해놨습니다. 문화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합산 금액이니까 요 안에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이음센터인가 뭐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간 거 알고 있는데 문화지원 말씀하시는 예. 예, 그 부분도 여기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과,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예. 핵심은 시설비하고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렇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화예술 행사나 축제나 뭐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금액이 얼마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 그거는 그래서 별도로, 예. 좀 이런 것도 통령이 370억을 문화예술에 쓴다 그러는데 거기는 순수하게 아마 뭐 시설비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 박종호 시장께서도 그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올리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어찌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한번 좀 우리 그 회계팀 뭐 이게 뭐 회계팀이 권한이 있는지 뭐 예산 우리 그쪽에서 뭐 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올려야 됩니다. 문화예술 쪽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 예, 그거는 이제 문화예술 이제 정책을 하는 거를 어떤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을 발굴을 해서 예산을 많이 따게 되면 그렇지, 이제 국비도 많이 예. 받아와야 되고 도비도 예. 많이 받아와야 되고 예. 그래 이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 결국은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 근데 조금 뭐 이렇게 알만하면 또 바뀌어버리고 지금 벌써 과장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체육 전문관 문화예술 전문관 제도를 지금 도입하려고 그래요.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는. 그래야지 이 전문가들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받아오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이 보조금은 뭐며 보조금에 대한 페널티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도 그 뭐 예산 그 실장도 그 말씀하시는데 보조금을 도대체 얼마를 받고 얼마가 업이 돼야 페널티를 받습니까? 그거 우리 회계과장님 한번 설명 한번 해봐 주십시오. 보조금에 대해서. 그거는 나중에 기획예산실장님께 예, 예. 물어보시는 게 정확한 이게 답변을. 그걸 모릅니까? 예, 보조금이나 뭐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모릅니까? 회계과에서는 아예 모릅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조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태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아까 이렇게 설명을 좀 듣다 보니까 우리 공공기관의 자산 대 부채 비율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데 우리가 공공기관이라 하면 우리 그거 아닙니까? 지금 상하수도 거기도 포함되는 겁니까? 특별회계서는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개발공사까지 공사, 재단 다 이게 출연 기간하고 공사, 재단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일반 회계적으로 그러니까 그거 빼고 나면 예, 없습니다. 우리는 0.81%다 그죠? 예, 없습니다. 내부 그래는 0%고 이거 공공기관의 이제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뭐 아까 이거 우리 특별회계 그걸 좀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도 뭐 결국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가 보기엔 부채라 볼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그쪽도 부채가 120억밖에 없더라고요. 예, 남아 근데 있는 이쪽에는 이제 부채를 3천억을 치는 건 어떤 회계적인 어떤 그런 거 같고 지금 공유재산도 계속 어찌됐든 간에 뭐 우리가 그 건물이 새로 생기니까 늘어나는 거고요. 그럼 우리 요 이제 뭐 알기 쉬운 예. 이거 오히려 이게 더 보기 편하네요. 이거보다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이전 재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전 재원들
그게 보조금은 사실은 보조금은 내려올 때 그 보조금의 목적이 딱 정해져서 오기 때문에 쓰고 나면 바로 반납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사실은 제일 쓰게 좋은 돈이 지방교부세다 그죠? 우리 납세 과장님. 근데 지방교부세가 5,126억까지 2022년도에 늘었다가 2024년도에 3,976억까지 이제 이 주니까 결국은 어찌 보면 이 재정에 이 돈이 사실은 목적이 없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보통 교부세 개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산 운용이보다 예산 편성이 우리가 만약에 그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없었다면 정말 이게 빚내서 해야 될 상황이었다 그죠? 이 상황을 보면 결산서로만 보면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들 이제 누가 이게 이 재정적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거제시 곡수를 부자네요. 이게 보니까 시민 1인당 총 자산이 2,050만 원이네요. 그런데 시민 1인당 총 부채는 16만 5천 원이 뭐 거의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시민 1인당 총 비용은 446만 원인데 우리 또 시민 1인당 총 수익이 501만 원이면 일단은 흑자다 그죠? 모든 것이 이렇게 이 서류 우리가 이 데이터로만 놓고 보면 그제시 재정 상황은 매우 견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건 사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사실은 이제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보고한 건에 대해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먼저 질문과 답변 받고 이제 납세 과장님 또 회계 과장님 부서별로 또 다시 이렇게 질문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같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두 분 과장님 모셨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냥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정명희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질의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우리 주민수가 23만 2,972명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1인당 지출 규모가 654만 8천 원 정도가 되고 우리 여기에서 요 감사 자료에서는 이렇게 인원하고 돈이 이렇게 되는데 아까 우리 1인당 그 지출이랬나? 우리 1인당 그 조금 전에 우리 이태일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이거 전체 재무 상태를 보니까 우리 시민 개개인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과장님. 대답을 한번 해보이소. 예, 여기 그 네네. 수치상으로는 26페이지하고 뭐 27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이거는 네네. 예, 자산. 우리 자산이 이 자산이라는 건 뭐 현금 이런 걸 떠나서 뭐 도로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네. 건물, 뭐 주민 편의 시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나는 내용인데 그게 생각보다 네. 그 우리가 조금 많이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도로든 우리가 그 시민 복지나 모든 걸 다 합해가지고 하는데 510만 원 정도면은 그래도 우리 뭐 하여튼 시 재정적으로는 여유가 있다 그죠? 우리 시는 네. 특히 이제 부채가 네, 그러니까. 없어가지고 재정적 부채가 없는 거는 지금 부채율 이런 걸 아주 준수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재정적으로 이 우리 시민 1인당 하여튼 그 하나하나 따져 보니까 이렇게 다른 시도도 그렇습니까? 지금 그 작년도에 그 재정 분석한 거를 보면 네네. 우리 시가 뭐 그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그 준수하고 좀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을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네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통합 재정 수지 비율이라든지 네. 경상 수지 비율 그리고 뭐 부채 상환율, 부채 비율 뭐 이런 부분들은 다 그 우수한 걸로 우리 하고 비슷한 시군 유형 평균에 대비해서는 우수한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 오늘 저기 이제 전체 책을 보다가는 이제 이게 분석이 조금 어려운데 오늘 또 가장 야무지게 이렇게 또
그 결산 승인 계율을 이렇게 딱 빼와서 한눈에 딱 보이는 걸 보니까 우리 시가 생각보다 너무 준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 제가 깜짝 놀랐고 뭐 부채가 없다는 거는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 기준을 이렇게 쫙 재정 운용표하고 채권 현황, 채무 현황, 그다음에 부채와 순 자산 총액을 보면서 그럼 우리가 그 계속적으로 이 퍼센테이지로 오고 요 재정이 이렇게 우리 부채가 없이 이렇게 왔습니까? 안 그러면 몇 년 전부터 향상이 된 겁니까? 부채는 저희들이 한 22년부터인가 계속해서 네. 이제 부채를 통합재정 안정화 예. 기금 그 만들면서 상환을 했네. 부채를 상환하기 시작해서 뭐 지금 현재 부채가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아, 네네. 아이고. 그 어쨌든 요 재정 상태를 보면서 안심을 했고요. 그래도 뭐 시재산이긴 하지만은 또 그래도 이런 뭐 공기업 일반 회계, 기타 특별 회계 이런 거 쫙 보면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제시가 좀 운영을 잘해서 이렇게 뭐 개인 재산이든 뭐 상환하는 거든 이렇게 야무지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납세가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예, 그럼 납세가 소관 일단 먼저 납세가 소관 그럼 질의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그럼 또 우리 회계가 소관에 대해서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가 소관 대한 질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5분 쉴까요?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실장님. 결산검사 의견서에 거의 모든 내용이 기획예산실 지적사항이 퇴바이던데요. 예산, 그러니까 뭐 지방세나 이런 거 빼고는 전부 다 정리보류액 이런 것도 뭐 납세나 이제 세무과지만 그 외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철저히 하라고 일반에 집행률 제고하고 미집행 사업 관리 철저히 하고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관리 철저히 하고 행정 절차 단축으로 이거는 각각의 행정 절차 단축으로 예산 이용을 최소화하고 이번에는 마음 먹고 기획 예산만 노리고 한 건지 내가 모르겠는데 이 각각의 지적 사항에 대한 부서 차원의 얘기가 있었습니까? 늘상 지정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만은. 네네. 이 부분이 아마도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이고 네.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이다 보니 각각의 여러 과에 결친 것들을 모든 과에 다 지적사항을 넣기가 어려우니 그게 보시면 안에 내역을 보시면 모든 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과들을 통합해서 저희한테 다 지적사항을 주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각 10개 부서에 다 지적사항을 똑같은 걸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보니까 결국은 예산의 운용이라든지 어찌 보면 총괄적인 업무를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예산의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미진하니까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그러니까 기획 예산이 어디 회사든 기획이라면 총괄을 하는데 기획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데 지적사항 모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기획 예산 이게 건수가 늘었다 이러면은 그러면 지적사항 기획 예산실에 그 이제 역할이 그런 게 아니다 아닙니까? 총괄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총괄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지적사항이 많은 걸로. 일반 특별회계 사업 재원 분리 편성 운영 철저 이게 결산검사 의견서 54페이지인데 네네. 이것은 뭔 내용입니까? 이게? 이 부분은 지심도 방파제 조성 공사를 하면서 이거는 도서종합개발사업 국도비 보조 사업이거든요. 예. 이 사업을 하면서 이 계속비 사업입니다. 승인을 받아서 이수도 공공하수 처리 시설 사업 이게 섬에만 해당되는 도서종합개발 사업이거든요. 하면서 이게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을 예산으로 삭감을 하거나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이월 사업은 예산 현액으로만 관리되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그렇게 네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예, 그럼 예. 이거는 상하수도가에서 잘 못한 겁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라는 그러니까, 예. 이거 말 그대로 우리는 딱 정확하게 주도 해보면 이게 흔히 하기는 이게 어디로 편성이 돼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환경부 예산으로 하면은 공공항수처리실 환경부의 국도비 보조 사업이거든요. 근데 도서종합개발은 행안부의 지특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한 거고 그 여기서 지적한 거는 이게 특별회계 사업이면은 이제 예산을 발라가지고 공공하수처리 시설한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왜 지심도 방파제 조성 사업을 해서 계속 예산을 썼냐 이런 게 지적이었고 이 부분은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현액으로만 관리되다 보니까 예산에서 삭감하고 이 부분을 다 편성하고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예산을 그렇게 집행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성과 보고서의 성과 지표 개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도 그러면 기획 예산에서 의회 사무국은 이제 인사권 분리가 됐으니까 빼더라도 나머지 전체 실국은 실국 사업소는 기획 예산실에서 관리하는 거 맞죠? 총괄해서 합니다. 총괄해서 네, 네, 하고
그러니까 아마 성과 보고서의 성과 지표 개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년 계속 뭔가가 지적이 내려오고 뭐 그전에 저도 지적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동일한 어떤 내용으로 계속 매년 올라오는 이유를 뭐라고 분석하고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십니까? 올해도 저희가 3월 달에 성과 보고서를 분석을 해가지고 미달성 지표, 초과 지표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이제 다시 지표 개선을 하라고 이제 공문을 다 보냈고, 이 부분 아마도 이제 분석한 결과 저희가 뭐 이제 예산이 좀 변경된다거나 네네. 뭐 또 뭐 사회적으로 좀 변수가 생기다 보니까 달성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초과 달성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올해 이미 이제 우리가 3월 달에 면밀히 분석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성과 계획서를 만들 때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지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이쪽에서 문제점을 지적해 놓으신 분도 부분도 뭐냐면 높아도 다르고 네. 낮아도 다른 거예요. 네네. 사실은. 그러면 이제 이제 신뢰성에 대한 부분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관리하는 그게 뭐 90에서 뭐 114일을 그렇게 흔히 하기는 실천할 만하고 달성할 만하고 뭐 어떤 그래 해야 되는데 낮게 해서 높게 한다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또 뭐 높게 해서 낮게 한다든지 이게 성과 보고서라는 부분도 뭐 계속 이렇게 뭐 하는 부분이니까 현실성 있게 한번 저희가 이제 해야 되지 않나. 계획서를 작성할 때 매년 이제 어느 정도 3년치 이런 거 분석을 해서 계획을 만드는데 예. 근데 그 해 보면 뭐 인구가 변하든지 민원 수요가 증가해서 초과 달성하는 부분도 있고 예. 뭐 또 미달성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계획을 할 때 하고 또 그 1년 동안에 추진하다 보면은 사회적인 변수, 정책적인 변수가 있다 보니까 좀 초과 달성하고 미달성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대한 그래도 좀 이거를 달성을 좀 먹고 100%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기금에 대한 부분도 이제 기금 운영을 잘 그러니까 이 뭐라는 그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자금을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해놓으시는데 이거는 회계과에서 하는 거죠. 기금 운영은 기금은 저희가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그래요. 그 각각 기금은 행정사무감사 때는 보니까 이제 회계과에서 그때 이제 좀 했던 게 평균 한 3.3% 이율이던데 2024년도에. 근데 그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한 3.7%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이자, 이자 운용률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하고 이쪽에서도 뭐 비슷하게 가장 그 금고 예금 상품에 대한 수시 협의 결과를 반영해서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자금을 운영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리 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그 가장 높은 예금을 운영을 못 했다는 부분이 지적이다 아닙니까? 일단 각각 기금은 각각 기금 운용관이 하고 있고 그 부분 저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네. 저희가 최대한 이제 이율 이런 걸 분석해서 최대한 높은 거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때 지출 소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1년씩 이렇게 두는 일부 금액도 있지만 6개월 단위 또 묶어두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약간 이율이 뭐 그 앞서 말한 뭐 3.2%까지는 못 되더라도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그 지출 그 시기와 그 예탁 시기를 적절히 그거 해가지고 최대한 높은 이율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은 정기예금으로 해야 되는데 왜 일반 입출구식 예금에 넣어서 이자를 발생 안 시켰냐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게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뭐 석 달 넣고 뭐 모르겠어요. 뭐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상품은 굉장히 다양하니까 가장 그 최선의 방법으로 그 시민들의 세금을 여기가 세외 수입을 극대화시키라는 말이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내 편한 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내 업무 편한 대로 하지 말고 이 운용을 만약에 이 수조 원에 1조 원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가장 0.1%도 0.2%도 더 운용 수익을 세외 수입을 발생시키라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업무 편의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단위 아닙니까? 조단위 1조 6천억이라던데 아까. 아닙니다. 저희가 기금은 1,000억 정도
근데 기금도 뭐 기금이지만 1,000억 정도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총 우리 예산도 요 기금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 전체 예산 운영은 전체 예산 운용도 그건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요. 뭐 회계과에서 자금은, 네, 아까 예. 회계과 올 때 그 이야기를 그랬거든요. 딴 거 한다고. 그래서 일단, 예. 기금도 그렇게 하고 뭐 회계과는 뭐 다음에 또 예산 결산할 때 또 뭐 그렇게 하면 네, 저희도 되니까. 기금 부분도 최대한 이자 수입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기금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렇게 좀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제 한참 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부채 비율, 그러니까 마치 뭐 부채가 있으면 뭐 악마가 되는 거고, 가정에도 사실은 뭔가 필요한 그 사업이 있으면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게 우리 아까 이제 회계과 뭐 보고 받을 때도 그렇지만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도 뭐냐면 나라에 우리가 막 부채 비율이 뭐 60 몇 프로 되니 50 몇 프로 되니 중대산해 하지만 우리 일반 개인들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거제시도 이렇게 크게 따지고 보면 거제시는 억수로 부자인데 뭐 완전히 부채 비율이 0.84%고 그럼 단순 이제 뭐 매도할 수 없으니까 뭐 도로 이런 거 빼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회계만 봐도 우리가 연간 한 1조 뭐 결산 기준으로 1조 6천억 정도 되는데 그럼 부채 비율이 우리가 그것도 정책 자금 120 매덕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채 1%가 안 됩니다. 안 되는,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에만 목을 달다 보니까 시민들만 가난해지고 시민들만 어려워지고 시민들만 그 은행에 가서 대출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이제 그제시는 나름의 우리 재정 안정화 기금을 빨리 해서 다른 데보다는 좋았다지만 다른 데는 아마 그렇게 준비가 안 됐던 데는 전부 다 이제 아마 기체를 발행한다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건데 저는 기체를 발행하는 게 뭐가 제약이냐. 예전 처음에 2018년도에 왔을 때도 그때 행정복지위원장 하던 정기풍 그때 당시 위원장이 맨날 입에 하는 게 기체하십시오. 기체. 뭐 쓸 돈이 있으면 써야 되죠. 막 이래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기획예산실에도 지금 막 뭐 하면 우리가 예산이 없습니다. 뭐 아니면 예산 사정이 그렇습니다. 아이고 필요성이 만약 우리가 인프라에 대해서도 뭐든 필요성 하면 기체하면 되죠. 근데 기체도 또 상환을 할 때는 재정 부담이기 때문에 그거는 있겠죠. 여러 부분을 또 물론 감안해서 누가 그걸 운영을 가지고 뭘 해야 된다고 합니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제시만 지금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가난해지게 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뭔가가 시민들한테 복지라든지 뭔가가 더 증가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재정을 운용하는 기획 예산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 뭐 부채 비율이 0.87%인데 우리가 재정 건전성 따질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 감안해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시고 적극적으로 기획 예산 실장이 네. 예. 이때까지는 저희가 재정 안정화 개정에 그 자금을 가지고 대규모 투자 사업에 매년 당초 예산에 400억씩 투입을 해서 시민들의 이제 우리 시의 사회 인프라 구성 이제 그걸 위해서 예산을 투입했었고, 만약에 이제 그는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 재정이 부족하면은 또 그걸 빨리 하기 위해서 뭐 지방채가 필요하다면 지방채도 검토해서 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더는 제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서를 보면 알 거니까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셨고, 예. 우리가 기금 관리 및 호유 운용에 이래 보면은 전기 아까 앞에 의원님께서 질의도 하시고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이제 하자면은 우리가 그제시 양성평등기금이 이제 사실은 20억인데 그 3억 8천 정도 해갖고 넘었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요
개선 공고를 했는데 보완하도록 기획예산실에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뭐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뭐 그 관리한다 고생하셨고 예, 올해도 또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석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2024년도에 우리 결산검사에서의 조치 사항이거든요. 네네. 그 당시에 명시이율을 좀 최소화해서 네네. 불용되지 않도록 사장들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둬라 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좀 한 200억 정도 이렇게 낮춰서 기획 집행을 현황을 좀- 보시면 예. 저희가 2023년도에 전체적으로 특별회계랑 다 합해서 2,550억이었는데 그러니까요. 24년도에는 2,164억으로 한 400억 정도 이율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고생하셨다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연내 집행이 곤란한 예산에 대해서는 명시이율을 할 것인지 예산삭감 차년도 예산을 반영할 것인지 이걸 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집행해 주시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네, 예, 반갑습니다. 그럼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어요. 보건과 관련해서 뭘 안 하셨나? 예, 예. 그럼 안석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과 보고서 성과 지표 개선해 보면 우리 보건소가 한 88.9% 지금 달성률 보이네요. 성과 지표 저희도 100% 달성했는데. 여기는 2024년도예요. 예. 네, 여기는 88.9%라고 되어 있지. 다 달성했습니까? 예? 예, 100% 네, 달성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여기까지. 네,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산 검사 의견서가 잘못된 부분이 몇 개 있더라고요. 네. 예. 또 다른 그러면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 그죠 잘못되어 있어서 그걸 보고 이렇게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예산실 되어 있습니다. 보건과장님 뭐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 과장님을 그거 하신 분이 지금 안 계시네. 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24회계연도 결산서 관련해서 결산 승인 관련해서 우리 감염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성과 예, 성과 보고서에 우리가 65세 어르신 이제 폐렴규균 예방 접종률을 이제 목표가 예. 67이었습니다. 이게 67%라고 전체 예, 전체 인원 그러니까 대상 인원에 대상 인원 예. 그럼 지금 75.5로 이래가지고 약 12% 정도 달성을 했는데 예. 이게 주요 뭐 잘한 걸 뭐라는 건 아니고 주요 이 증가 사유가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그 어르신들 접종하는 거에 대해서 접종 뭐 홍보도 잘 됐을 뿐더러 접종을 뭐 100%는 모든 분이 다 안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접종을 많이 한 그게 겁니다. 이게 공짜죠? 예. 무료죠? 예, 무료입니다. 예, 예, 무료인데 예, 예. 이게 폐렴 구균이라면 이게 만약에 걸리면 우리가 아는 거 일반적인 폐렴으로 네. 가는 거죠. 예, 예, 예. 그거에 대한. 근데 이게 어르신들 이게 나중에 결국 이제 사망할 때 이제 그 2차 사망률은 거의 다 폐렴인 것 같고 1차는 뭐 1차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이제 2차 사망은 우리 아버님도 예. 돌아가셨을 때 보니까 저 2차 사망 원인이 이제 폐렴 이렇게 되던데 이게 물론 잘하고 계시는데요. 전체 대상자를 100으로 봤을 때 67%를 했고 지금 75.5%를 했는데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잘하는 걸 뭐라 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근데 25% 그러니까 전체 대상 연령 인구의 25% 그러니까 4분의 1이 이제 접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예. 그러면 이거는 저는 퍼센테이지가 작지는 않다 생각합니다. 4분 중에 한 분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뭐 댁에서 예. 그 거동불능이라든지 동불렁. 예, 아니면 뭐 요양시설이라든지 거기서 안에서만 예. 계시는 분이라든지 아.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런 분석이 좀 됐습니까? 예, 내 말은 실제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맞아요. 아까 뭐 와상으로 있다든지 예. 요양원에 있다든지 뭐 이런 그러면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이제 현재 이제 병중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제외하고 그러면 오히려 그러니까 뭐 실제적으로 성과 지표를 잡으려면 그런 어르신들 이제 제외하고 진짜 맞아야 될 어르신들 중에 몇 프로가 맞고 있는지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 좀 성과 보고서 성과 관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만약에 그게 데이터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게 성과 보고서도 이제 성과 달성률도 이게 이제 달성률은 높은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자의 75%밖에 안 된다 생각하면 수미양가로 따져도 이제 뭐 미범위 아닙니까? 근데 어차피 목표 전체 세울 때 100%를 안 잡기 때문에 뭐 미라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 대상 그냥 노인 65세 노인 인구 중에 네네. 그러니까 4분의 1은 못 맞고 계시니까. 예, 그런데 예. 아까 그런 저런 사정으로 단순하게 우리 65세 이상 노인이 몇 명이나 해서 성과 관리 지표하기 쉽잖아요. 업무 보고 짜기는 쉽잖아요. 노인 인구가 지금 3만 5천 명입니까? 3만 5천 명에 뭐 어떻게 하면 계산하기는 쉬운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성과 관리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좀 정밀하게 네. 예, 하실 필요도 있다. 지금 뭐 잘하고 계시지만 결국은 이제 제가 예전에 5분 자유반도 하고 그때 당시 병강시장한테도 감염 관리과를 만들어야 된다 뭐 한다라고 끝까지 주장했던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이제는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뭔 병이 생길 줄 모르니까 예. 항상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병이 생기면 그때 당시 빌 게이츠가 했던 게 1,000만 명은 죽는 거는 일도 아니다 이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수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감염 관리과를 만들어서 꾸준하게 접종 관리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던 부분이니까 이제 그 부분 잘하고 계시지만 예, 좀 상세하고 예, 면도칼 같은 네. 성과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네. 못한다는 얘기는 네,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좀 더 정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질문 마쳤습니다. 네, 이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까? 네. 네. 하여튼 그럼 감염 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김미경 네, 과장님 또 이번 정례 끝으로 또 공직 생활 마무리하는데 또 우리 또 함께 또 이렇게 또 마무리하시는 우리 또 김혜원 팀장님 또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그 두 분을 대표해서 우리 김미경 과장님께서 그동안 공직 생활의 소회와 또 이끌어 나갈 후배들에게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거제시 발전과 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그 헌신에 또 감사드립니다. 또 앞으로 새로운 또 도전, 두 분의 새로운 도전을 또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소회 발표 시간이 있다고 메시지 받고 나서 한번 저의 공직 생활을 돌이키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 것만 했습니다. 우리 팀장님은 그리고 제가 그래 준비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저는 이제 1989년 12월에 공직 생활을 시작해서 이제 35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 독거 어르신의 보호자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새해를 맞이한 일, 암이 의심되어 진주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길에 거제대교를 지나면서 시집 온 이후 처음 거제를 벗어나보는 길이라고 이제 죽어도 영안이 없다고 하시며 고맙다고 손을 잡아주던 또 다른 어르신, 치료가 어렵다는 대학병원 진료 후 거제로 내려와서 새 끼니만이라도 드시게 입원시켜달라고 백병원에 제가 찾아가서 매달려 연명치료 포기한다는 각서를 저보고 쓰라 해가지고 서명을 하고 병원에서 임종을 맡게 해드린 일은 지금도 제 마음 한켠에 아릿하게 남아있습니다. 2000년대 초에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면서 매년 시민건강극 기대에 그 당시 개최를 했었고 달빛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뱃살 빼기 대회 프로그램 등 주민들과 함께 웃고 땀 흘리며 건강을 나눴던 날들, 그 노력들이 전국 보건소 우수 사례집에 실리게 되었고 건강증진 우수 기관상을 받는 결과로도 이어졌습니다. 그 후에 금년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을 때 저는 지역사회 곳곳을 뛰어다니며 흡연 예방과 금연 문화 조성을 위해 동분서주하였고 그 열정이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이라는 결과로 이어져 해외 연수를 다녀올 수 있는 영광까지 주어졌을 때는 특별한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 메르스, 사스, 코로나19, 우리 거제 지역의 콜레라까지 낯선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 다 같이 밤낮 없이 지치면서도 모두 함께 버텨왔었습니다. 요즘 통합 돌봄 사업이 시작되는 걸 보며 우리가 예전부터 해오던 가정방문 사업이 떠오릅니다. 그 당시에는 통합 돌봄이라는 용어조차 없었지만 우리는 이미 지역 내 독거노인, 취약계층의 만성질환자 가정을 찾아다니며 건강을 지키고 정서적 돌봄까지 실천해 왔습니다. 당시는 제도적 기반도 충분한 인력조차 없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했던 그 시간들이 지금의 사업의 작은 밑거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물러나지만 남아있는 후배 동료 여러분이 여전히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든든합니다.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 모두 감사하고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유,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말 또 정말 뒤에서 정말 묵묵히 누구보다 또 열심히 우리 일해주신 김혜원 팀장님,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유일한 또 남성 팀장님 아니세요? 네, 팀장님도 간단하게 그래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네. 예. 갑자기 위원장님께서 이런 자리를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저 같은 경우는 한 28년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나옵니다. 28년 공직 생활을 하면서 대부분은 아마 제 생각에는 보건소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다가 팀장을 달고
맨지역에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그 새로운 업무를 하면서도 참 뜻깊고 좋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뭐 사정이 있어서 조금 이런 시기입니다. 제 나이를 치면은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시기에 맹퇴를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장님이야 의원님께서 건강하시고 뭐 앞으로 좋은 날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감사드리고 우리 두 분 또 퇴임 후에도 또 우리 시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또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예, 후배들. 아, 그러시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아이고, 이제, 네. 우리 또 김훈 과장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우리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뭐 간단하게 그러면 이태로 의원님 예, 질의하여 주시기 국회의원님. 바랍니다. 예,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상임위원회실입니까? 공격 생활. 예, 영광된 자리입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게 환경 기초시설 그 우리가 결산 자료를 보니까 그 2024년도 예산은 22억 8천만 원이었는데 결산은 11억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서 이게 뭐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페이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아 이게 네, 페이지. 제가 요즘 예, 성과 보고서. 성과 보고서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과 보고서만 보고 그러니까 제가 성과 보고서 페이지. 474페이지인데 네네. 네, 차이 나는 말씀하시는 그래도 거죠. 이게 그 뭡니까 우리 저거 재활용 선별장 창고 건립입니다. 예. 이게 2개년도 거쳐서 계속비입니까? 계속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됐습니까? 해서 2월 대응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을 보니까 137% 또 120% 이래갖고 상당하게 성과를 많이 달성을 하셨습니다. 네, 많이 이뤄냈습니다. 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어찌됐든 간에 또 마지막 가시는 길에 아무도 또 질문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부분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저 뭐 개인적으로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또 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훈 과장님. 왜요? 정말 마지막 마무리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도 가시면서 뭐 간단하게라도 인사 말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조직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나가시는데 특별한 분들만 인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뭐 미안하기도 하고 그만한 자격이 되는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제가 조직에 들어와 가지고 조금 점에서 이제 새로운 길을 위한 한국에 정박한 것은 저만의 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에서 끌어준 선배님들 또 뒤에서 밀어주고 격려해준 후배님들
다 덕분이고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어떤 시민의 눈높이에서 우리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하는 어떤 덕분으로 제가 무사히 정박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점을 어떤 한국을 갈지 모르겠지만은 열심히 더 살아보고 또 어떤 조직에서 얻었던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더 열심히 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네. 과장님 하여튼 너무 고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동안에 헌신에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정말 또 앞으로 새로운 또 제2의 인생 도전을 또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니 우리 뒤에 팀장님 오셔가지고 제가 막 너무 오셔가지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6월 23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네,